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 신경과학자는 인간의 동기라는 깊은 물속을 어떻게 해야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지 오랫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이들은 단어 연상과 꿈의 해석, 심리치료 행동 실험, 뇌 영상의 분석 등을 통해서 인식의 표면 아래 숨어있는 감정과 동기, 신념을 발견하기 위한 대중적인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깊이를 도표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워릭 경영대학원의 행동과학 교수 닉 채터는 내면에 숨겨진 깊이를 도표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되었으며 마음에 숨겨진 깊이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숨겨진 정신적 깊이를 파헤치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그 깊이가 너무 깊고 어두컴컴해서가 아니라 파헤칠 만한 깊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토대로 우리의 마음은 평면이며 정신의 깊이가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주장을 뇌과학, 신경과학, 인지심리학, 행동심리학 등을 통해 밝힌 것이 생각한다는 착각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안정된 신념과 욕망에서부터 풀려난 즉흥적인 마음을 혼란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 반대가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즉흥적인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가능한 한 일관성 있게 만들고 우리를 우리답게 머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과거 판례를 참고하고 재해석하면서 매번 새로운 법률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의 비결은 소위 숨겨진 깊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주제를 창의적인 현재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에 있다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행동을 말로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들의 질문을 던지면 더 많은 언어적 설명과 정당화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얼마나 길게 이어지든 간에 이러한 언어적 흐름을 분석해보면 그저 느슨하게 연결된 파편의 연속이 지나지 않습니다. 체스의 달인은 자기가 어떻게 체스를 두는지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우리가 사람과 사물로 이뤄진 일상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설명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말을 이어나가면서 지어내는 끔찍한 혼란일 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물리적 세계에 대한 언어적 설명은 내면의 명확성에 대한 혼란스러운 설명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스러움에 대한 혼란스러운 설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언어적 설명과 정당화는 내면 세계 깊은 곳에 존재하는 일관성 있는 이론이자 만들어진 안정된 지식, 즉 내면의 현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명과 정당화는 임시 변통적이고 잠정적이며 즉석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우리가 숨겨진 지혜를 밝히기 위해 상의해온 내면의 현자란 사기꾼이자 몽상가 아니면 잡담의 달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세계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완전하고 조리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입니다. 일례로 의사결정자는 공항과 발전소 같은 복잡한 프로젝트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신념과 선호를 추출하려고 애쓰고 보건경제학자는 질병과 장애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의 안정적인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모두 같은 문제, 즉 우리 직관의 일관성이 없고 편파적인 특성으로 곤란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답은 가끔 앞뒤가 맞지 않으며 실제 선택에서도 같은 편차를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매우 소중하다고 표현하면서도 위험한 행동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 보유, 기후변화 또는 정부가 새로운 암 치료제에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견해를 표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해 피상적인 설명만이 가능하다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어떤 사안들에 대해 사람들은 냉장고의 작동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이해할 뿐이지 정신의 깊이라든가 안정되고 조리 있는 지식에 근거한다는 것은 일종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엘다 샤퍼와 아모스트 버스키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속성과 나쁜 속성을 동시에 지닌 극단적인 선택지와 모든 속성이 중간인 중립적인 선택지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요청했을 때 모순적인 패턴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아이와 매우 친밀하고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평균을 상회하는 소득을 갖고 있지만 출장이 잦고 건강상 약간의 문제를 지닌 극단적인 부모와 아이와 적당한 관계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평균 수준의 소득과 건강을 지닌 평범한 부모 사이에서 양육권을 결정한다고 상상할 때 어떤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할지 선택하라고 요청하자 대부분 사람은 극단적인 부모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에게 양육권을 박탈할지 선택하는 질문에서도 대부분 극단적인 부모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지를 고르라는 요청을 받을 때 사람들은 평균보다는 더 자주 극단의 조합을 선택하지만 선택지를 버리라는 요청에도 역시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똑같은 걸 선택하고 동시에 거부하는 현상은 매우 특이해 보이지만 결코 별개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판단과 의사결정, 행동경제학, 그리고 사회인지의 넓은 영역에서도 이러한 모순적인 사례가 수도 없이 발견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선택을 다른 방식으로 제시한다면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자아를 표현하기보다는 순간순간의 도전을 다루기 위해 우리 행동을 즉흥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이야기해 주는지 궁금해할 필요는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끝도 없이 많은 질문과 끝도 없이 많은 대답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동기와 욕망과 또 선호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쉽게 보이는데도 주목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무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지각심리학자 아리엔 맥과 어빈 록은 한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에게 컴퓨터 화면 한가운데 있는 이 작은 십자가를 응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에 응하면 그 즉시 훨씬 더 큰 십자가가 화면에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부여된 과제는 커다란 십자가의 가로선과 세로선 중 무엇이 더 긴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십자가는 0.2초 후에 사라지고 임의적인 흑백의 가면 무늬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커다란 십자가 주변에 결정적 자극점으로 검은 점이 삽입됩니다. 그리고 피실험자들에게 큰 십자가 외에 다른 뭔가를 본 적이 있는지 간단히 물었습니다. 약 25%의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점의 크기가 상당히 컸고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비교하는 십자가의 두 선에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노골적인 무주의 맹시로 사람들은 점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점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자는 무주의 맹시의 여러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집중은 심각하게 한정되어 있으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정보에는 거의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합니다. 저자는 위 사례에 근거해 한 번에 한 단계씩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동시에 두 과제를 완수할 수도 있다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옥스퍼드 심리학자 앨런 올포트는 숙련된 피아니스트들에게 헤드폰으로 전달되는 연설을 말로 따라하면서 새로운 악보를 즉석에서 보고 연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피아니스트들은 연설을 따라하면서도 동시에 악보를 매끄럽게 읽어나갔습니다.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데 관여하는 뇌의 뉴런 연결망은 실제로 분리되어 있거나 적어도 연습을 통해서 분리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듯 보이지만 피실험자들에게 의미 있는 요인은 둘 중 하나에만 적용될 뿐 두 가지 모두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즉, 두 가지 입력 모두를 동시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가 두 가지 시각적 패턴 중 하나를 보며 한 그림이 다른 그림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거나 토끼가 될 수도 있고 새가 될 수도 있는 것은 애매모호한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하나의 생각만을 할 수 있기에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충동은 일어날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이 책의 전반에 걸쳐 생각과 행동,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은 창작의 과정이라는 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하면서 우리는 모두 자신의 뇌가 저지르는 속임수의 희생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뇌는 순간적으로 색깔과 사물, 기억, 신념, 선호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지어내며 합당한 이유를 술술 뱉어내는 멋진 즉흥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즉흥적이면서도 순간적인 행동들을 쉴 새 없이 만들어내는 창조기관이며 마음은 뛰어난 즉흥시인으로서 매우 유려하게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을 설명해줄 신념과 욕망을 제공합니다. 갓 생겨난 즉흥적인 생각은 과거의 즉흥적인 생각의 파편에서부터 지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 각자는 유일무이한 역사이며 새로운 지각과 생각, 감정과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역사를 재배치하는 훌륭하게 창조적인 기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 정신세계로부터 숨겨진 냉혹한 힘의 영향으로 움직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내부의 초자연적인 심령의 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생각의 감옥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고 만들어진 것인 만큼 또한 해체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마음은 평면이고 우리 스스로가 마음과 삶과 문화를 상상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면 감동적 미래를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이뤄낼 힘을 지닌 셈이라는 게 이 책의 최종 결론입니다.